이번 영상은 하반기 취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해도 취업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원하는 곳으로 집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직 사이트 몇 개 보시나요? 혹시 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건 아니겠죠? 저도 취준생 때 채용 공고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 구직 사이트 5개 이상씩 봤었는데 기본 2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3개 사이트만 집중적으로 봤고 그 결과로 갑자기 올라오는 사기업 인턴 지원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었어요. 꿀기업에 정규직 지원했던 경험도 있고요.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그 방법을 영상 끝에 최종 화면에 제가 올려둘게요. 즉 여러분이 7월달에 해야 할 것 중 첫 번째는 채용 공고 찾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지금 7월달 기준 채용 공고 올라오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아닌 중견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아직도 나 대기업만 지원할 거야 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겠죠? 서류 합격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해서 많은 기회를 본인이 만들어서 취부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만약 많이 지원하지 않는 사람은 공백기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공백기를 잘 포장해서 말한다면 마이너스는 되지 않겠지만, 이런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본인의 경력을 포장해서 말한다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취업도 해본 사람이 잘 합니다. 저는 실제로 1일 1지원 기본으로 했고 1일 3지원도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중견 중소 지원해서 채용 프로세스 경험치를 쌓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고, 혹여나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중고 신입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면 1, 2년 다녀보는 것도 지금의 스펙보다 훨씬 좋은 스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숨은 채용 공고를 잘 찾아서 기회를 많이 얻어야겠죠. 그렇다면 어떤 중견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개이득일까요? 여러분은 유망한 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가 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니 지금 유망한 산업의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이클은 돌고 돌게 여러분이 수혜를 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기에 상승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어떠한 산업보다 높으며, 이는 고용 인원을 늘리는 결과를 만들 것이고 중고 신입이나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여나 사이클이 돌지 않는다고 해서 중고 신입이란 타이틀은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절대 아닙니다. 즉 여러분이 7월달에 해야 할 것 중 두 번째는 유망한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에 차지 않는 회사에서 나는 일하기 싫고 취준생 신분에서 본인이 해야 할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학 졸업하고 취업에 전념하고 있는 취준생이 대부분일 겁니다. 합격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의 차이는 절대 스펙, 학벌, 자격증만이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사람이냐, 지쳐서 중간에 손 놓아 버린 사람이냐입니다. 하반기에도 결국 붙는 사람들은요, 상반기에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경험 하나, 한 줄의 지원서라도 더 쓰는 사람들입니다. 취업은 정말로 무섭고 끝이 안 보이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어쩌면 그런 끝까지 버티는 과정 중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단 1cm만 더 간다면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하면 하반기 무조건 취업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인턴입니다. 사기업 준비생은 사기업 인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기업 인턴의 티오는 매우 작기에 공기업 인턴이라도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직무가 공기업 인턴으로 할 수 없는 거라면 외부 교육을 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끝날 때 보여주는 최종 화면에서 채용 공고 찾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인턴을 찾을 땐 거기서 링커리어를 추가적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알바입니다. 이게 정말로 취업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은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에 딱지 않도록 들으셨겠지만은 경험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 설비 기사가 있으시면 알바 공고 사이트에 소방을 검색해보세요. 소방 점검 보조로 단기로 근무해서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기입하면 생신입 사이에서 차별점을 극명하게 둘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된 경험의 중요성은 상반기 취업 프로세스를 겪었다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면접 갔을 때 직무 관련 알바 경험 있는 경쟁자한테 밀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봤자 뭐합니까? 이 경쟁자도 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경험이 밀리니까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7월달에 공고 없다고 놀 게 아니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세 번째 항목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끈기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쇼츠에 중독이 돼서 이런 롱폼 컨텐츠를 절반 이상 보는 사람들은 드물거든요. 여러분은 정말로 끈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원하는 곳에 취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도움될 만한 컨텐츠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참가할 수 있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의 자소서와 면접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평소에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면접에서 긴장되는 이유는 면접이라는 압박감에서 긴장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을 잘하는 듯이 연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면접관이 여러분을 봤을 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봐야 하는데 떨리고 긴장되는 모습을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00% 실력 발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 실력 발휘는 절반도 하지 못합니다. 면접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치열에 공고 안 넣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 1회씩 면접 스터디를 지금부터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상반기 때와 하반기 때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의 면접 형식으로 면접관 역할, 면접자 역할을 번갈아 진행하면 되고 면접에 대한 꼬리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스터디 전날에 못하면 부끄러우니까 조금이라도 연습하게 되고 면접 질문도 랜덤으로 진행해서 갑작스러운 질문이나 순발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스터디 방법은 면접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정말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 면접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인원이 가득 찼습니다. 저번 스터디 기수는 전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평소에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으로 스터디 공백 시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구독과 팔로우 하셔서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5번째는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문단은 나눠져 있는지, 자세하게 기술했는지,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했는지, 경험만 나열하지 않았는지, 두괄식을 활용했는지, 소제목을 활용했는지, 두괄식을 적을 때 위기 과정 결과 모두 앞줄에 있는지, 성과나 결과를 숫자로 나타냈는지, 혹여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다면 전문성을 습득한 경험, 협력 경험, 도전 경험 이 3개만 700자로만 작성을 해보세요. 모든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소서 질문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잘 안 써질 겁니다. 경험이 없어서 잘 안 써지는 거일 수도 있고 경험 정리를 못해서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다행인 겁니다. 경험이 없으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경험을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 채우면 됩니다. 9, 10월달 채용 시즌에 본인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하반기를 날려야 하지만 지금 우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경험 정리를 하지 못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이 경험 정리라면 소프트 스킬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오른쪽 위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소서 작성 방향은 기존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보면서 방향성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공감한 내용입니다. 또한 저는 자소서 면접 질문 중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따로 정리했고 템플릿과 예시를 설명하고 바로 여러분 경험을 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제 강의에서 나온 자료 모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예시들 보면서 작성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업 준비 올바른 방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불안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과거엔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비수기 때 조금 쉬려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게임을 하루 종일 하거나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불안한 미래 속에서 현재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취업 비수기 때도 취업 준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기상 스터디를 운영해서 밤낮이 바뀌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멘탈적으로 약해지는 이유는 밤낮이 바뀜으로써 호르몬적으로 이상이 생겨 우울한 감정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고자 오프라인 면접 스터디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스터디와 같이 단체를 직접 운영하고 만들고 이런 행동을 취준생 때 처음 해봤습니다. 그만큼 제 성격을 반할 정도로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를 위해서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취업한 친구들을 보면서 왜 난 안되지라는 생각도 들고 바깥 세상에 나를 보여주는 게 조금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존감이 나아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놀면서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소모적인 감정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막해지고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시간 소모로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정말로 취업에 간절한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자소서 첨삭이랑 면접 컨설팅을 받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동의한다면 자소서 첨삭과 면접 컨설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콘텐츠를 유튜브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구글 폼을 작성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겁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받으세요.